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뵈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웠어요. 두 번이나 뵙네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커피를 사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편의점 오픈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편의점을 하나 새로 냈습니다. 어떻게 되신 점주가 겁니까? 됐습니다. 제가 그 취재 편의점을 하나 냈어요. 예. 유튜브 채널인데요. 사실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권 뉴스를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시간이 한 20분 내외 정도. 맞습니다. 그래도 평화방송은 길게 주셔서 다행인데 대체로 짧아요. 예.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정치권 이면의 진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야 우리 사회에서 진짜 주목받는 인물인데 전혀 주목을 우리 사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취재한 이야기 또 딥한 네. 이면의 진실 뭐 이런 것들도 그 전해드리면서 사실 편의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빨리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달려가는 빨리 곳? 달려가는 이런 곳이고 금방 해결해주는 네. 뭐 이런 데여서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열심히 취재해서 당장 급하게 이거 뭐지?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찾아주시면 따끈따끈한 소식들 잘 구비해 놓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좀 전까지 편의점에 있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오픈 그 예고 영상도 막 빠방하고 예. 그다음에 벌써 취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10월 16일 오픈인데요. 그래서 네. 이게 10월 16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원래 이런 그 개점 행사할 때 항상 이벤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사흘 동안 이 3일장 컨셉으로 당장 급한 현장이 이제 많은 이 전국 선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현장이 어떤지 많은 그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역시 발로 뛰어서 현장 그 올레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발품 팔아서 직접 현장 민심도 듣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예. 후보자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선거도 아니고 보궐선거고요.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인데 뭐 나중에 뭐 서울시장급이다 이게 나오더니 지금은 대선급으로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캠프마다 지금 뭐 당대표, 원내대표, 총출동이에요. 뭐 상임 고문들 뭐 총출동해서 정말 예. 화려한 캠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여서 당마다 당직자들을 뭐 그냥 한두 명 파견했다가 예. 여기 국회의원들 일정 조정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캠프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젯밤에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러셨어요. 일은 많고 할 사람은 없고 막 이래서 그래서 각자 왔다가 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막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현란한 그 몸짓으로 날개짓들을 하고 계시다. 아니 도대체 네.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커져버린 건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이 그 강서구청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태호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제로 그 더 이상 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죠. 직을 그래서 상실하고. 직을 상실하게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선거예요. 그런데 5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석 달이 안 된 8월 14일 8.15 광복절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의 복권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내보낸 셈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고 무공천을 하는 원칙을 사실 과거에 물론 이제 민주당도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뭐 바꿔서 예. 그 규정을 바꿔서 이제 후보 출마시켰다가 다 졌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바닥 민심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하튼 대통령이 키워놓은 선거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의힘은 무공천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공당이 어떻게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후보를 내보낸 이런 상황이고요. 그에 앞서서 김태우 후보도 꼭 출마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당은 무공천한다고 하는데 후보는 출마한다고 하고 예. 실제로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치권 특히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사면 복권할 때부터 사실 이렇게 내보내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에이 출마 안 시켜요. 출마 못해요. 뭐 구책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출마합니까? 뭐 이랬었어요. 그랬다가 당이 결정했는데 사실 당이 아니라 알고 보니 용산이었다. 그래서 후보도 그런 제가 이제 그 강서구 현장에 막 다녀보니까 현수막에 힘 있는 구청장 후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신뢰받는 특히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힘으로 훨씬 해결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대통령이 키운 판이고 이 판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에 네. 질세라 야당도 실제로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선거가 돼버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양당 완전히 뭐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군소 후보들, 네. 뭐 정의당, 뭐 진보당 이런 후보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이제 생활 공약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곡동 일대에 있는 어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 그리고 개발 이슈들이 이제 큰 당 위주로 막 그 예. 지역 개발 특히 이제 원도심이 이제 빌라촌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이제 아파트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예, 고도 제한 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주로 재래시장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형마트들이 벌써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네.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큰 당끼리 이제 공중전을 하고 있다면 이 작은 당들은 이제 막 골목 곳곳을 이렇게 예. 다니면서 이른바 이제 민생, 생활 공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앙 언론에서 거의 조명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취재 편의점들이 가서 그분들을 집중 조명하는 네. 것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녹록치 않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전히 이제 양당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당 가운데 한 당이 승리하는 선거 결과가 되지 그럴 않을까 가능성이 이런 생각이 높고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리더십 대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후보다. 아까 네. 얘기해 주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지 며칠 안 돼서 네. 요 영향도 선거에 반영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어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취가 걸린 선거다. 거취.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무공천 사실 김기현 후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이 선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표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요. 네. 강서구 자체가 호남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영남 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예요. 인구 예. 구성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고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한 지역구입니다. 지난 지금, 총선에서 그렇죠. 세 곳이 전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가 제일 크고 그다음이 네. 강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전체가 주민이 57만 그리고 유권자가 51만. 그런데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 셋 다다 강서, 갑, 을, 병 모두가 셋 다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대표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선거구인데 여튼 이제 용산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를 예. 냈고 그때부터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선거다라는 얘기가 네. 지금 벌써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취재해 보면 이제 벌써부터 약간 패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도부 관계자도 저희 많이 질 것 같다. 이제 한 몇 자릿수 퍼센트 표차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15%로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네. 자리로 어떻게든 한 자릿수로 지는 게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선거 아직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 네, 시작이니까 아직 뭐 사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네.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는 많이 불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살아 돌아온 셈이잖아요. 네. 대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풀어주셨어요. 네. 기각되면 극적 드라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극적인 드라마를 썼고 그 다음날 아침 라디오가 굉장히 기이한 이상 접속자 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떤 예.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7만 동접이 뭐 그리고 뭐 평소에 그렇게 많지 한 뭐 1,000명 뭐 2,000명대 있던 게 뭐 3만 4천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직감했던 이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병상에서도 뭐 메시지를 내고 이런 정도로 그랬더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말 명운이 걸린 선거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열심히 안 뛸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죠. 네, 당 대표들까지 나선 선거. 네. 그 핫한 지역을 발로 뛰고 오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운동화 신고요. 어떤 얘기 네. 많이 들으셨는지 풀어주세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내일도 갈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불병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막 선거 캠페인하면 뭐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정치 얘기할 기분 아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적 느낌. 그리고 예. 대체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래시장 돌아봤는데 사과 굉장히 작은 거 3알 놓고 10,000원. 그다음에 귤 조금 크긴 한데 5개에 5,000원. 그러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그래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는 좀 싸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나오는 민심이 인터뷰하고 싶지 않겠다. 그러니까 까치산 시장에서 인터뷰 섭외도 어려워하시는 거 보고 아니 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진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민생 현장은 이렇게 날카로운데 대통령의 관심은 민생이나 경제보다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8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문제 서민들은 그렇다. 어쨌든 내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될까 안 될까 당장 일자리 문제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념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층 뭐 골고루 만났었는데 전반적으로 투표는 꼭 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정치 혐오, 정치 다 싫어요. 그런데 투표는 꼭 한다. 목소리는 내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굉장히 분노해 있고 그리고 이 분노를 어딘가에 표출할 거야라는 어떤 결심, 네. 투표할 결심,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과 분노의 여론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분노와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물론 이제 투표함을 공개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분들이 화가 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통상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선급으로 얘기가 될 정도로 판이 커지면서 뭐 30%대 넘어서 40%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와요. 네. 실제로 지난 전주 같은 경우에 투표했을 때 28%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왜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민주당 후보 이제 성범죄 문제로 바뀌었을 때 원래 그때 이제 무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또 후보를 내고 막 냈죠. 이랬어요. 그랬을 때 뭐 미니 대선급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가 50%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양당 공이 투표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 당이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지지층 투표 전략을 세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선대본부장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분도 역시 40%는 넘을 것 같다. 야, 이제 이런 전망을 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40%면 투표율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별로 관심 없거든요. 우리 구청장 누구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데. 예, 국회의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면 그렇게 관심들이 높지 않은데 이번 선거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예. 현장을 뛰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들은 안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제가 이 얘기 해도 될까요? 혹시 저 이 얘기 했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무슨 얘기 그렇게 하시던가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요. 괜히 말했다가 무슨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과 공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오늘 들은 그 좀 기가 막힌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정혜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 강서갑을 병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네. 이분이 이제 뭐 환경부 장관도 하고 뭐 이런 분이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 캠페인을 아침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건너려고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대요. 근데 예. 이제 어떤 부부가 다가와서 대체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면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저 사실은 뭐 1번 찍었어요. 저 사실은 2번 찍었어요. 이제 이렇게 전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예. 선거는 이상하게 미리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가 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투표 꼭 할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에 예. 정체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규정을 될까요? 해야 되냐면 지금 보면 사실은 외교, 국방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예. 그리고 또 경제 민생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극주의로 가다 보니까 중국과의 문제, 러시아와의 문제,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있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자면 그냥 뭐 평화롭게 있긴 하지만 만일의 상황이 혹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 독주를 좀 막아야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상황을 쭉 보면 정부 지지론보다는 정부 견제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예.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보면 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네. 이제는 이념이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잡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 예. 기조를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네. 의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 걱정에 여념이 없지만 네.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강서 구민들의 민심을 읽으셨는데 여야 캠프의 속사정과 또 강서 구민들 직접 만나고 오신 모든 걸 다 녹여내신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두 자릿수 차이로 좀 우월한 걸로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실제 표심을 그러니까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제 검찰 정권이지 않습니까? 검사 정권이고 예. 또 여러 차례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을 쭉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뭐 압수수색을 계속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표적이 되면 상당히 공교롭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겪어서 그런지 좀채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선거 보도 굉장히 많이 예. 오랫동안 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현장 취재하고 이럴 때는 뭐 몇 번이지 막 이러면서 아주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표심을 표출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투명한 선거다라고 볼 정도로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잘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야권에게 조금 유리한 이런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각 당이 아주 총력전 펴고 있어요. 여당 상황 한번 좀 체크해 주실까요? 여당이 뭐 명단은 화려합니다.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해서 그야말로 유명한 분들이 굉장하게 이게 화려한 캠프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오늘 김태우 후보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인터뷰를 하려고. 왜냐하면 잘 안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보가 오셨어요. 근데 네. 왔는데 인터뷰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식사부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당 앞에서 또 기다리고 이랬는데 네.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고 그리고 그 노인복지관에 11시부터 배식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예. 노인분들 어떤 식사 봉사 그래서 봉사단들도 막 들어가시고 현장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오셔서 인사하고 뭐 그리고 캠페인하고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어서 저희가 스케치도 좀 하고 후보 인터뷰도 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뭐 중앙당에서 갑자기 콜이 있었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약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듯한 일부러 피하신 건 아니겠죠? 다른 기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말고 다른 회사 언론사 네. 기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뚜벅이 컨셉으로 이렇게 4인 1조인 것 같아요. 후보 한 명에 이제 그 선거운동원 3분 이렇게 네. 해서 한 팀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조용한 유세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것 전략을 같고요. 그렇게. 예, 후보는 후보대로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선거 군단은 선거 군단대로, 그러니까 뭐 유세차에 올라서 집중 유세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캠페인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살짝 못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중앙당의 네. 그 왜 이러냐 분위기. 그래서 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캠프에서 뭐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와서 뭐 적극적으로 선거 도와주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민주당처럼 막 와 이런 분위기로 선거 캠페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대위는 화려한데. 선대위는 화려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태우 후보 자체가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뚜벅이로 그 이제 소수의 인원들하고 파고드는 컨셉. 파고드는 컨셉,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컨셉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기를 원해서 네. 중앙당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뻘쭘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민주당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왁자지껄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너무 많이 오고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 선거를 전국 주도권을 잡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선거라고 보고 있고 이 네. 분위기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교훈 후보를 대선급 기초단체자 후보다라고 네. 부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각자 와서 뭐 지하철 뭐 그리고 뭐 시장 뭐 이런 데를 도울 수 있는 걸 다 돕는 거군요.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명단만 보더라도 상임위별로 움직이고 있어요. 국회 예. 상임위별로 뭐 외통위 뭐 2팀, 뭐 외통위 3팀, 뭐 그래서 팀장 뭐 누구 해가지고 네. 몇 분이 나눠서 어느 시장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국힘이랑 너무 대조적이에요. 뭐 좀 그런 편이 있는데 네. 뭐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를 안 해주셔서 사실은 취재의 어려움도 좀 있고요. 제가 5분만 내주십시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네. 5분만 딱 5분만 내주십시오라고 해도 됐다. 이제 선거 그러니까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 자체가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한 공중전,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직접 이렇게 다니는 골목 유세 뭐 이런 예. 것들을 병합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골목 유세, 예. 그러니까 민심 속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공중전에 대해서 그냥 집중 유세 몇 번,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캠페인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짚어주셨고 네.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강서구 얘기하느라 시간이 네.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예.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장관, 그다음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뜨거웠는데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보면서도 좀 조마조마했어요. 네, 뭐 육두문자가 나올 뻔한 수준의 야, 뭐 많이 컸다. 이렇게 막 예, 뭐 그래서 어유 가슴이 끔찍끔찍한 네. 이런 현장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짚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 백지신탁,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매각을 확실히 했어야 됐는데 네. 뭐 지금 생각해도 이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사실상 그 원래 제도에 그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누이하고 친구한테 파킹했다가 맡겨뒀다가 다시 가져왔죠. 가져와서 무려 79배, 100억대의 재산 증식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수사 대상이라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또 해명을 생각해도 했더라고요.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매각을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비판이고요. 네. 그리고 명의신탁이나 통정매매 같은 것을 하면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도 통정매매 안 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얘기했죠. 했고요. 신우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법을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법을 어기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취지의 태도냐 네. 이제 이것을 엄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위키트리 소셜뉴스의 어떤 보도 태도 이제 이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앙일보 출신의 기자고요. 그리고 위키트리나 소셜뉴스 자체도 언론사 역할을 부회장, 했잖아요. 사주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보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부끄럽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다 일일이 뭐 네. 설명을 드리기가 정말 민망한 정도의 예. 성범죄를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했던 그런 대목들이 있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상업화에 이용을 하고 이 트래픽 조회수를 늘린 것이 아니냐 혐오와 네. 차별을 기생해서 돈을 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아주 아프게 물었습니다. 관련해서 부끄럽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렇게 더 큰 언론사도 피해갔어요. 그랬다. 이렇게 더 얘기했어요. 큰 언론사도 그랬다.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갔는데 이건 사실 비겁하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부끄럽다고 판단하면 그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말고 더 심한 애들도 그렇게 있었거든요라고 오히려 고발 이렇게 네. 예 오히려 또 다른 달을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옳으냐 옳은 언론인의 태도냐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대목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요. 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부인했어요. 일단 친분 의혹. 네, 부인했습니다. 뭐 내가 40년을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활동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김건희 여사가 이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나이를 강조했지만 권력 관계를 상실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권력 관계거든요. 네. 이 권력 관계가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점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의 무기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선 공방을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임명해버릴 수 있으니까. 임명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또 강하게 반박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을 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너무 당당하죠. 네, 너무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못 나가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백서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본인은 뭐 배제한 적이 없다.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 하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다 합쳐서 블랙리스트를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문화예술인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대상자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상을 예, 휩쓸고 있는 그런 훌륭한 영화 감독들 분들조차 그렇습니다. 포함됐었다는 예,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다 국민들이 있었다는 보고 거. 있습니다. 근데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모르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취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